아니 재판도 안 받았는데 왜 저를 구속시키는 거예요? 피고인이 이렇게 재판에 출석을 안 해도 재판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로맨지의 신혁권 변호사. 남성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법적으로 어떤 잘못을 해서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었다면 경찰, 검찰 단계를 거쳐 법원에서 판사님한테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재판에 잡히면 무조건 가야 한다는 건 다들 공감을 하겠지만 의외로 재판이 있다는 걸 아예 모르거나 알면서도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자기 재판이 있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지? 라고 하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경찰에 이제 형사 입건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출국 금지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외 나가서 재판이 진행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미 구속 중인 상태거나 크게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등 재판에 못 나갈 수 있는 상황도 많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랑 다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아무리 우편송달이 와도 내 재판을 받는지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없다고 해서 재판이 멈추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골석 재판이라는 형태로 재판이 쭉 진행이 됩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이 안 나온다 하니까 골석 재판이라는 형태로 재판을 했죠. 먼저 형사재판에서 1심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고요. 법원이 피고인에게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인지를 알려주는 공소장 구본이 송달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저런 사유들로 공소장 구본이 계속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못하면 그걸 법원이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소송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로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당할 사건이 아니고서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골석 재판이 진행되면 1심이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론 한 번 없이 검찰의 형량을 구형하고 법원은 판결하겠죠. 그리고 재판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내가 재판에 못 나갔고 결과도 모르는데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고 내가 항소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형사 판결은 7일 안에 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7일이란 기간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결과에 수긍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한 잘못에 비해서 생각보다 처벌이 너무 강하게 내려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제대로 잘 대응했을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사안인데 실형에 선고했다거나 또 안 나왔기 때문에 실형 선고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누명을 쓴 건데 재판에 못 갔다고 혐의가 소명이 안 되면 정말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법이 한 번 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상속권 회복이라는 제도입니다. 재판을 다시 받는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는 단어가 재심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상속권 회복이랑 재심은요 뭔가 비슷해 보여도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재심은 판결 자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판결 자체를 다시 해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상속권 회복은 내가 놓친 항소할 기회를 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속권 회복 사안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더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면 내가 재심을 할지 상속권 회복을 할지 이런 걸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 하시면 이 말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재심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각당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뒤늦게라도 항소할 수 있던 기회마저 싹 없애는 거예요. 받았던 재판대로 깜빵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상속권 회복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GPT, 제미나이 이런 AI한테 물어봐도 뭐 이런 게 있다 알려주는 수준이지 정확히 내 사안이 해당 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이런 건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실수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법에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기 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책임질 수 있는 사유야. 내가 우편물을 받았어. 근데 귀찮아서 안 갔어.
이런 경우에는 상속권 회복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예를 들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못 받아서 재판이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겠죠. 재판이 열린 사실조차 몰랐거나 판결이 선고된 줄도 몰랐던 경우, 이런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크게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거나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서 물리적으로 법원에 못 가는 경우. 세 번째는 송달이 엉뚱한 곳으로 잘못 보내진 경우. 행정 절차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던 경우 역시 상속권 회복을 청구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저희가 했던 사건인데요. 징역 1년 6개월이나 나왔는데 자기가 이런 선고가 된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구속이 됐죠. 근데 직업 때문에 이분은 한 곳에 오래 안 있다 보니 본인 앞으로 등기 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찍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받으니까 또 어떤 신문에 공시를 하고 송달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누가 그 신문을 봅니까? 징역 1년이 나왔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집에 오는 순간 잡아버리는 거죠. 아무런 대비도 없이 구속돼 버려서 이제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분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구속돼서 사라져 버렸으니까 난감하죠. 이런 일 때문에 구속되었다는 걸 알고 저희한테 오신 경우인데 판결문을 확보해서 보니까 대응만 제때 잘했다면은 구속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거속재판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양형자료도 못 내고 뭐 반박도 못 하고 소명도 못 했기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된 거예요. 항소를 하기엔 이미 1심 판결 이후 7일이 문제가 아니고 한참을 경과했습니다. 하지만 상속권 회복을 통해서 항소심에 갈 수가 있고 거기서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재판부는 상속권 회복이 된다면 통상은 이런 집행정지를 해서 풀어주기도 합니다. 성범죄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도주 우려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은 이제 상속권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재판부에서 발부해서 계속 구치소에서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저희가 구속영장 발부를 안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건 변호사를 선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상속권 회복을 했다고 해서 항소심에 갔을 때 무조건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형으로 안 끝나고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이 형량을 깎아주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다만 재판이라는 게 1심이랑 2심 결과가 꼭 같은 건 아니고 뒤집힐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소명을 잘해서 열심히 재판을 진행을 준비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상속권 회복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사실상 모든 사안에서 가능했다면 누구나 상속권 회복을 하려고 하겠죠. 재판도 안 가려고 하겠고요. 청구할 수 있는 요건 내 상황에 충족해 보이는 것 같아도 정확히 재판부는 입증을 요구합니다.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일단 상속권 회복을 신청하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내가 상속권 회복을 신청해야 되는 사유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구속영장 발부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분을 적시한 신청서를 같이 내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권 회복은 불가능한 겁니다. 단순히 몰랐다, 억울하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겠죠. 또한 고의적으로 재판을 회피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려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고요. 법원이 과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호재 탐지, 촉탁 등 최선을 다해 피고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려는 시도를 했는지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로맨즈도 의뢰인의 상황을 자세히 따져보고요. 요건에 해당한다면 상속권 회복을 통해 항소심을 가서 제대로 재판을 받아서 원심보다 좋은 결과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속권 회복을 통해 뒤늦게 항소심에 가더라도 우리는 1심은 없어진 겁니다. 따라서 남들이 3번 받는 거 우리는 대법원까지 2번밖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항소심이 처음이자 마지막 판입니다. 따라서 이때 진짜 내가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무죄 자료, 양형 자료 다 가져와가지고 재판장한테 다 보여줘서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놓쳐버린 항소, 상고, 기회를 되살릴 수 있는 상속권 회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법으로 누구나 3번 재판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도록, 억울한 게 있다면 꼭 내 억울함을 퍼낼 수 있도록 재판을 회피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꼭 대응하셔야 됩니다. 민사소송 역시 형사소송의 상속권 회복과 비슷한 추후 보완 항소라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 잘하는 변호사 로맨즈의 남성민 변호사 신학권 변호사였고요.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